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곤란한 상황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루트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말은 매출 예상치나 이런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좀 해주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코스피 200 나가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한 번에 좀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효율적인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열심히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당장 바로 구주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은이 혹시 IR 담당자분이 커넥션을 주주분들이랑 거의 잘 못하시나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금양이라는 기업을 저도 투자를 했어요. 네, 그걸 투명하게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주분들에게 보여드렸고 또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예측만이 아니다. 진짜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뭐 몽골 광산 뭐 매출 이슈나 유상증자 관련 해외 투자 유치 관련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겹치면서 저도 방송에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조언을 좀 드렸고 또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아마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고점에 진입을 해서 손실을 본 분도 계시고 주식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피해를 좀 막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언들이 주주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정우님께 참 용기 내서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제가 어떻게 좀 나아가고 빌려서 전무님한테 좀 왜 이렇게 좀 비판 섞인 목소리가 좀 최근에 섞일 수밖에 없었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까 오전 그러면서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제 저희들도 어제 그런 상황을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던 거고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만약에 네, 이렇게 또 주말에 무거운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금양 관련해서 이야기를 오늘 드리기 전에 잠깐 제 마음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금양 관련 소식을 꾸준히 분석하고 여러 방송과 뭐 또 저희 커뮤니티에서 글을 통해서 작년에도 뭐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위험 신호가 보인다 말씀을 드려왔고 인터배터리에서 방금 이제 편집본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주식 전무님을 만나서 회사에 관련된 부분 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뭐 좋은 소식들도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예, 뭐 상패 관련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커뮤니티에서만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조심하자, 좀 비중 조절을 하자. 때로는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 얘기를 해왔던 게 9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9월이죠. 금양 물량 정리
관련해서 그리고 추후 이제 낮아졌을 때 금액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자산 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뭐 기업에 봉사하기 위한 그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매수 진행을 하고 또 금양에 실제 투자를 해서 저점에서 잡아서 또 수익 실현까지 했습니다. 16,000원에서 18,000원, 9,000원 사이에 또 잡아서 뭐 아무튼 결국에는 이런 조언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는 여러분들 투자자예요. 투자자. 네,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한 무슨 뭐 애정과 응원도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더 큰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로 버티면 된다라는 그 낙관적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실제로 이제 금양 2차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길 바랐던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회사의 미래를 한껏 기대를 했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위험 신호를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금양 상장 폐지 위기에 대한 어떤 진짜 이유를 살펴보고 과연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뭐 똑같은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이게 시장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뭐 이 개인 투자자 외의 입장에서는 오늘 제 방송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결국 투자자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 고민 끝에 어떤 그 관련된 그런 이미지 관련된 부분보다도 투자자 보호와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좀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항상 유튜브에서만 그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다가 아니에요.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도 퍼센테이지 확률적으로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자 커뮤니티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입장 주소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종목이 어떻게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에 큰 기회를 창출할지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기업이 되게 긍정적이네.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드리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에서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서 발견되는 리스크, 이를테면 뭐 산업의 업황이라든지 또 기업의 회계나 재무 구조라든지 규제 이슈처럼 이런 어떤 진짜 명확한 리스크들,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안 들어요. 무조건 장기 투자를 외치면서 위험 신호를 외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둘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외면해요.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외면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물론 장기 투자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버티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손절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대응 전략을 고민하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저 역시 기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데이터와 비전을 전해드리면서도 동시에 또 기업이 변화하고 업황이 변하다면 투자가 꼭 살펴야 될 그 문제점, 그 다음에 현실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기업이 비판을 맞이할 수 있으면 맞이해야죠. 어떻게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 기업이 성장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제가 애써왔어요. 양쪽의 모두를 봐야만 진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저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가시고 아카데미에서 함께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다 공증이 돼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이미 뭐 손절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금양을 심지어 손절하고 이후에 적은 금액에 또 낮은 금액에 들어가서 수익 실현도 최근에 또 했습니다. 이 수익 인증 다 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근데 또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 환호하다가 리스크를 말하면 장투로 버티면 된다라고 하면서 흘려듣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 금양 같은 상황도 사업 비전과 성장성이 커 보이는 만큼 위험 요소도 분명히 보였거든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근데 이거를 제때 점검하거나 대응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라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델론만 믿고 기다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포트폴리오 조정, 비중 축소, 손절 이런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모를 이 돌발 상황에서 우리가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다른 곳의 기회비용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금양 사태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꿈의 배터리 풀밸류 체인을 얘기를 해왔던 우리 금양이 지금 상장 폐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분노와 개탄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이 모든 책임이 금양이라는 기업 하나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 엇나간 제도와 규제가 우리의 소중한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앞선의 금양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부의 금양을 비유를 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가 잘못된 규제로 농작물을 잃은 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금양이 미래 산업인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들면서 드림팩토리라는 이름까지 붙인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꿈의 공장에 어떤 그 농약을 뿌린 사람은 따로 있는 듯합니다. 오늘 주말에 굳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양 사태를 진정성 있게 그러면서도 좀 날카롭게 얘기를 좀 드리고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계속 봐야 되는지 좀 따져 묻고 또 이제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좀 제가 알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잠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그런 부분들을 가라앉히고 금양 사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태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는지 규제 당국의 잘못된 엇박자는 없었는지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시장을 좀 더 좋게 바꾸는데 작은 힘이라도 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주말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먼저 현재 지금 금양 사태 핵심 사건들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금양이 어떻게 상장 폐지 이 사단까지 위기까지 왔는지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 9월 27일이죠. 네, 부산 기장에 2차전지 셀 공장을 건설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서 12월에 유상증자 절차가 순탄하지 않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죠. 금감원에서 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양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2차례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완을 지시했고 그로 인해서 유상증자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었죠. 그래서 금양이 10월 17일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뒤에 결국 추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감원이 이대로는 증자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자료와 계획을 고쳐오라고 이제 지시한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7일 유상증자 끝내 철회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증자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기대, 가치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증자 철회에 대한 불가피성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4,500억
자금 조달 계획은 이것 때문에 백지화가 되었고 금양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최근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철회됐다 이런 그 멘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주들이 반대만 있는 건 아니었고 심지어 저희 정보방에서도 당시에 유상증자 1000반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1500명 정도. 근데 70% 가까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70% 가까이 찬성. 60%가 넘었어요. 아무튼 찬성. 그리고 나머지 30%가 이후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반대는 아니었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반대가 5%도 안 됐었어요. 유상증자 반대한다. 저희 물론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만 놔두고 이제 한 투표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었던 부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2025년 3월에서 3월 4일에서 5일이죠. 공시 번복. 즉 발표했던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3월 4일 죄송합니다. 좀 제 생각할 게 많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갖고 잠깐씩 이제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벌점 7점과 공시 위반 제재 7천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 조치로 3월 5일 하루 동안 금양의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 금양이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년 내에 누적 벌점이 기존의 10점에서 이번에 7점을 돼서 총 17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규정상 누적 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문제가 있다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과 동시에 금양은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자동 퇴출됐었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025년 같은 해 21일 결정적인 악재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나왔어요. 우려했던 게 터졌죠.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의견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상장기업의 거의 최악의 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각적인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거 앞전에도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날 금양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이 돼서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를 했고 4월 11일까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의 신청을 4월 11일까지. 그래서 공시 직전 금양 주가는 장중 한때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시장의 감사 의견 문제가 있다는 풍문이 돌자 거래소가 주회 공시를 요구를 하면서 주식 거래를 멈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상장 폐지 심사 대기 중이고요.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예요. 이것은 엄연히 상장 폐지 위기입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의 어떤 대장주로 각광을 받던 이 금양의 주가는 현재 거래 정지 되고 만원 밑으로 폭락한 상태예요. 참고로 작년 9월 달에 유상증자 발표 당시에 금양 주가가 5만원대였고 유증 철회 직전에는 2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 종목 지정, 감사 의견, 거절 소식으로 주가가 만원 언저리까지 추락을 한 것이죠. 수많은 금양의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주식 거래 자체가 정지돼서 팔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상증자, 철회, 제재, 의견, 감사 의견, 거절. 이렇게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금양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태의 표면적인 전개를 봤지만 이 이면에 어떤 그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었는지 단순히 이게 기업 경영 실패? 이걸로 치부하기엔 복잡한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금양은 뭐 화학사업을 하던 그 중견 기업이잖아요. 2021년에 과감하게 배터리셀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래산업에 올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기장군에 2차전지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드림팩토리2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 추진합니다. 이 공장은 2170, 469 배터리 연간 총 3억 셀 규모의 생산 그거를 갖출 수 있는 거대한 설비였어요. 이거를 완공을 가동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기술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사기라고 굳이 껴붙이자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예? 금양이 이 2023년 9월에 발표한 4,500억 원 유상증자는 바로 이 공장 건설이랑 설비 투자 그리고 채무 상환을 위한 그 자금 마련 계획이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에 베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상증자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대량 발행을 하면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발표 당시에 금양 주가가 크게 출렁였고 5만원대였던 주가가 한동안 급락세를 탔고 또 불안해진 투자자들의 원성이 나왔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회사의 갑작스러운 어떤 이 대규모 증자 결정에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냐. 또 투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심리도 나타났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주주들의 거센 반발 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초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예, 사실 주가 급락 자체가 시장의 반발 심리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였고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증자를 완전히 반대했다기보다는 금양 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우려가 컸다는 점입니다. 이미 금양은 그 직전에 한 차례 구설을 겪은 바가 있었죠. 몽골 리튬 광산 인수와 관련해서 향후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가 나중에 실적 추정치가 뭐 어마무시하게 부풀려 나왔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일로 2020에 몇 년도에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벌점을 또 받았잖아요.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혼난 적이 있는데 이번 증자 제대로 하는 걸까라는 어떤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기업의 유상증자를 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를 꼼꼼히 심사하는 기관이에요. 금감원이 금양의 증권신고서를 보고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날 금양에게 증권신고서 정정하라는 요구 통보를 했고 금양은 일단 증자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이 요구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11월로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2월로 일정이 미뤄졌어요. 노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정정 요구 사항이 많았는지 결국 수정된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의 심사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것이죠.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자 요소의 충분한 공시, 증자 목적의 타당성, 과공시 위반 이력, 뭐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를 지적을 했겠죠.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내놓은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내용을 더 보강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심사가 길어지면서 유상증자는 3개월 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주가는 어떻게 됐죠? 계속 하락했어요. 기회는 나올 기회도 있었습니다. 예. 뭐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애초에 증자 발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를 여러분들 높게
높게 유지한 채 자금 조달을 하려는 전략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가가 쭉쭉 떨어지니까 점점 증자를 해도 기대했던 규모의 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9월 말 발표 시점 5만원대였던 주가가 12월 달에 2만원 초반대까지 밀렸잖아요. 계획했던 발행가 대비 시장가가 더 낮아지는 아이러니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양 경영진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상태로 증자를 강행해봤자 성공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 금양이 1월 17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철회를 제출을 하면서 유상증자 공식 철회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자꾸 제동을 걸어서 시간도 지났고 주가도 떨어져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못 낼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었겠죠. 금양원 공시에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미 신뢰의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다른 조달 방식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금감원의 심사 요구를 따르다 보니까 시기 놓쳐서 증자를 거의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양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철회 종용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기업이 자진 철회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금감원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금양이 증자를 철회하는 순간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래소는 일단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준 기업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금양 사례에서 거래소는 공시번복 중요한 발표를 뒤집은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그 결과 앞서서 언급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과 벌점 7점 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금양이 이미 10점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7점이 추가되면서 단숨에 그냥 관리 종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른 자동 절차였지만 금양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지시를 따랐다가 오히려 거래소에게 또 다른 철퇴를 맞은 그런 모양새예요. 금양 경영진 이번에 정주식 전무님과 미팅을 해봤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냐.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꼈고 한쪽에서는 증자하지 마라. 예?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왜 증자 안 했냐. 잘못했으니까 벌점이다. 한 거잖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증자를 처리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리 종목 지정으로 회사의 신인도가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떨어뜨렸으니까 신인도 당연히 떨어져요. 주가도 급락을 해서 외부 투자 유치가 쉽겠습니까? 차입 조달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시간은 또 계속 흘러 공장은 공장대로 돈이 들어가는 또 중인데 그런 부분들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악순환 실제로 금양이 2023년 10월부터 부산 기장에 드림팩토리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고 공사 현장은 돌아가고 있는 거 돌아가지 않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자금줄이 막혀버린 상황이 되니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 재무 상태에서 빨간불이 켜졌고 2024년부터 이런 부산 공장 건설 이런 또 상황들이 겪게 됐고 예? 이대로 가다간 회사의 지속 가능이 문제가 있겠다. 감사의견 교절을 표명한 것이죠. 감사인이 특히 지적한 부분도 회사의 존속은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후에 이거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계획에 달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금양이 시도했다 무산된 투자 유치, 유상증자죠. 공장 완공 후 자금 조달, 설비 담보 대출 이게 확보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 투자 유치만 유상증자죠. 예, 성공을 했더라면 감사 의견 있죠? 이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금양사태의 구조적 원인에는 금감원의 엄격한 증사, 심사와 지연, 거래소의 기계적인 벌점 규정 적용, 기계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기업의 다소 공격적이지만 절실했던 자금 조달 시도, 그리고 이로 인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배경 안에서 금양이 꼬꾸라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대응 안 한 그냥 마냥 장기적으로 보자 했던 우리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가장 진짜 씁쓸하고도 화가 나는 부분은 규제 당국의 엇박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금감원의 금감원이랑 거래소와의 이 조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금융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비판을 해왔고, 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를 가했고, 얼핏 둘 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 결과는 투자자 보호는커녕 투자자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 기관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엇박자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기업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2번 얻어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논밭에 좋은 곡식을 키워보겠다고 새 씨앗도 뿌리고 밭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한 관리감독관이 오더니 야, 이거 병충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거 농사 잠깐 멈추고 농약도 치고 좀 해야 될 것 같다. 농부는 알겠다고 했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윗기관에서 오더니 왜 약속한 수확량을 못 채우느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농부가 신뢰를 어겼다 라면서 벌을 줍니다. 앞에 관리관이 농약을 잔뜩 뿌려놓고선 뒤에 기관은 수확이 적다고 혼낸 꼴이죠. 이게 지금 금연과 금감원 거래소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랑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 금감원의 역할이 물론 중요합니다. 기업이 혹시 무리한 증자를 통해서 묻지마 투자를 끌어모으려 하거나 불투명한 정보를 내세워서 시장을 기만하는 것을 막아야겠죠. 하지만 금감원이 사실상 증자를 가로막을 정도로 반복적인 보완을 요구를 했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함께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주식시장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금양처럼 이런 작은 기업이 3개월 이상 증자를 지연시키면은 시장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다 예측했잖아요. 예? 저희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카데미에서 주가 더 떨어진다. 2만원 밑으로까지 내려갈 것이다. 예? 이거 시장 신뢰 어떻게 될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아예 이게 증자를 중단시키는 공식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와 공조해서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움직임은 없잖아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라는 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없어요. 예. 금양의 유중철에는 어쨌든 금감원의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런데도 거래소는 그런 배경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점수표, 네, 점수표를 그냥 들이밀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네? 간신히 버티던 기업이 벌점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신뢰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고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21% 3거래일 연속 하락. 그래서 이런 규제가 오히려 더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금양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금감원 유상증자 허락했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자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감원이랑 거래소가 모든 기업에 늘 이렇게 엄격하고 예리하게 대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이나 공공성 있는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정부나 기관이 오히려 구제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근데 금양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중견기업, 뭐 지방기업에는 오히려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금양이 받았던 벌점 17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작년 몽골광산권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벌점입니다. 이 2차전지 붐에 편승해서 과장된 발표를 했다라는 이유였지만 과연 이것만으로도 10점 이상 이렇게 줄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 뒷말이 또 되게 많아요. 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자들이 손해볼까 미리 차단한다라는 명분이 있었겠지만 진작에 하죠. 그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벌점이 누적이 지금 왜 2025년 이 3월 다 돼갖고 왜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진작에 했어야지. 저희가 비판을 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나오고 지연되고 그랬을 때 몽골광산 얘기 나왔을 때 이게 참 모순이 정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2차전지가 무슨 뭐 미래산업이다. 이번에도 또 정주식정부 미팅 때도 말했지만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금양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것도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2차전지 미래산업이다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무슨 홍보를 합니다. 지역 경제도 살린다면서 뭐 부산시는 금양의 공장 투자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또 금양이 지역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보도까지 있었죠. 근데 정작 금융당국은 그 미래를 위한 자금 조달을 틀어막고 거래소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거 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이러니까 기업은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치 그냥 뭐 정부의 왼손은 뭐 키워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오른손은 잘라내겠다고 하고 있는 격 아니에요? 정책의 일관성과 조화가 이렇게 없어서야 누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누가 하겠어요? 금양 사태를 지켜본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거 움츠러들 것이 뻔하죠. 마녀 사냥식 규제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금양이 혹시 거짓 부렁으로 투자를 받으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의심이 일자 다 함께 돌을 들어서 때려버린 그런 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증거와 결과예요, 여러분들. 금양이 진짜로 사기를 치려고 했나요? 예?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뭐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투자해달라고 뭐 했나요? 우리가 원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인정도 받고 있었고 SM넷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금양은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고요. 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회사의 지나친 어떤 부채나 부정 때문만이라기보다 추가 투지 유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금양이 사기꾼 기업이라고 보다 이거 읽어보세요. 네? 사기꾼 기업이라기보다 돈줄이 마른 기업으로 추락했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투자자를 위험해서 구한 걸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투자자들의 돈줄까지 같이 말려버린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네, 저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엇박자 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 오케이. 우린 할 일 다 했어. 거기서 끝나는 건지 야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난다.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결국에는 투자자 피해가 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최소한 두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치를 조율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규제의 이중잣대 논란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의 규모나 인지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자자 보호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상 흠잡는 데 급급해갖고 정작 투자자 돈이 공중분해되는 거 아주 그냥 뭐 믹서기로 갈아지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우리 할 일 다 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따로 노는 행보는 결과적으로 금영이라는 회사와 그 주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규제기관이 힘을 합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손발은 맞췄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는 농부와 농약의 비유, 마녀사냥식 규제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그 어떤 분노라고 해야 되는 게 답답함은
비단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이거 분명히. 예.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이거예요. 예. 아마 지금 뭐 이미 저희는 대응을 했죠. 저희는 대응을 해서 그나마 나은데 자산증대로 오히려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금융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아무튼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응원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러지 말고. 예. 직접적인 손실을 한번 보세요. 아마 다 알 거예요. 금감원에서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최고점 대비 4분의 1이에요. 90%가 넘었습니다. 마이너스 고점 대비.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2차전지 붐, 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뭐 추가 매수했습니다, 대표님. 뭐 추가 매수 지금 보수적으로 보셔야죠.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작에 대표님 말씀 들을 걸 그랬네요. 미치겠습니까? 투자금 대부분 다 잃은 상태예요. 예, 그분들은 계속 넣어가지고 지금 뭐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 급락장에서 거래 정지까지 겹치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면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고 혹여나 기사 회생하더라도 신용과 자본을 잃은 기업이 되어서 주가 회복을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기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금양 주주분들 중에서는 뭐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노후 자금이나 집장만 자금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숫자상의 손실을 넘어서 삶의 계획의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반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는데 참 저는 겉만 보고 속을 오해한 격이라고 봐요. 단기 주가 흐름만 보면 증자철에 환호한 듯이 보일지 몰라도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었죠. 예. 1월 중순에 증자철회 발표 직후에 이거래일간 주가가 30% 올랐던 적도 있었잖아요. 커뮤니티 분위기도 되짚어보면은 증자철회 직후에도 이래서 회사 미래는 괜찮은 거냐, 당장 희석은 피했지만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자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그게 주가 하락과 소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결국에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증자를 막았던 금감원도 증자 철회를 반겼던 시장 참가자들도 결국에는 감사의견 거절과 상장 폐지 위기라는 최악의 결과를 스스로 맞닥뜨리게 만든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차라리 그때 유상증자라도 성공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증자를 무산시킨 것이 잘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양사태의 피해자입니다. 뭐 일부 언론이 개인들이 증자에 들고 일어나서 회사가 못 버텼다라는 그 식으로 뭐 가해자 느낌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리가 멀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개인들은. 금양 같은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라면 모를까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증자 여부를 결정지을 힘이 사실상 이론적으로 없잖아요. 그리고 금양의 개인 주주들은 증자가 무산된 이후에 더 큰 혼란과 손실을 감내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당시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당시 익명의 설문투표를 진행을 했죠. 예, 익명의 설문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60%가 넘었죠. 예.
많은 주주들이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회사를 믿고 따라가 볼까 망설이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감원 제동으로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철회하니까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곧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폭락. 이런 롤러코스터를 개인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도 겨우 대처를 했는데. 예. 또 일부 보도에서는 금양 주주들 보고서 리스크 높은 종목에 몰빵한 그 투기 세력처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그것도 지나친 말이죠. 참. 어쨌든 코스피 200에도 들어갔던 중견기업이고 2000년대 테마의 유망주로 꼽혀서 증권사 리포트도 꽤 나오던 회사였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에서 정보와 힘에서의 어떤 그 절대적인 약자인 개인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거를 두고 누구도 개인 투자자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커뮤니티에서 실제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금양 사태 이후에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전부터. 예. 그리고 뭐 금감원이 우리를 보호한 게 아니라 죽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래소는 도대체 우리 같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개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 울분의 글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자기 돈 더 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 어떤 XX냐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냉정히 따지면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이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투자자들에게 꼭 이익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양 주주들은 증자를 해서라도 회사를 투자하고 회사가 살길 바랬던 것이죠. 오히려 그 기회를 박탈당한 채 상패 위기까지 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금양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혹시나 이제 기사 회상의 묘수가 나올지 우리는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뛰겠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태를 개인들이 자초한 것처럼 호도하는 어떤 일부 시각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를 한 것이고, 개인들은 애초에 그런 힘이 없었고요. 오히려 제도와 환경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게 정확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일을 지켜본 많은 다른 투자자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저건 남일이 아니다. 규제가 잘못 작동하고 시스템에 구멍이 나면 어느 종목, 어느 투자자든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함께 좀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드려서 뭐 하겠냐면은, 누가 이제 메시지를 또 주셨는데, 만약에 유상증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인이 됐으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반대의 시나리오겠죠. 뭐. 예? 현실을 더 또렷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지 않았을까요? 금양의 거울? 일단은 자금 확보로 재무적인 안정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예? 4,500억이면은 금양 같은 규모의 기업에는 적지 않은 막대한 자금이에요. 이 돈으로 계획한 공장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채무를 상당 부분 갚아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이 의견 거절,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의견 거절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감사인은 금양의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이후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후의 자금 조달 여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이죠. 자금을 이미 손에 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인은 적어도 의견 거절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적정에 가까운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혹시 일부 우려가 있어도 한정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으면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리는 최악의 상황은 없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4,500억 들어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장 건설도 계획대로 촉촉촉촉촉촉촉 다 진행됐습니다. 네. 유증 자금이 있으면 설비 발주부터 공사인력 투입까지 불가능했을 것이고, 애초에 목표였던 2024년, 2025년 초 공장 준공 일정에 근접할
수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정주식 전무님이 밝힌 그 계획대로라면은 1월부터 2170 배터리셀 한 개 라인이었나요? 가동. 그리고 당해 6월이었나요? 469셀 양산 시장이 목표였어요. 증자가 이루어졌으면 이 목표의 현실성 많이 높아지죠. 아마 내년 뭐 2026년 초나 이맘때쯤이면은 배터리셀 출하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뉴스들도 흘러나왔겠죠. 그러니까 운명을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가. 예. 뭐 금양 2170 배터리 양산 개시, 뭐 해외 고객사 공급 이런 게 뭐 실질적으로 쭉쭉쭉 나왔겠죠. 증자가 성공했으면. 예. 뭐 주가가 희석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져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몽골은 삐걱했지만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에 대한 회사의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 여지가 훨씬 충분하죠. 그렇죠? 예. 초반에는 조정을 받아 왔어도 니켈 97%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로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실현했다. 내년까지 3억살 생산 당지 완성한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이 청사진을 실행할 연료인 돈이 확보가 되었으면 시장의 평가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재필 대표님 그 인터뷰했을 때도 양극재 배터리 산업의 장벽,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술력도 중요하다. 투자도 중요해요. 넘으면 한 번 넘으면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탄탄대로. 네. 이런 것들처럼 말만 번지르르 했고 결국 돈줄 막혀 나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실제 돈 조달해서 예정대로 공장 짓고 있었더라면은 신뢰는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랬으면 금양 주가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금양 주가는 5만원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최소 지금 만원대 바닥을 기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투자자들이 주식수가 늘어나서 뭐 지분 희석은 생겼겠지만 살아있는 회사의 주식을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죽은 시체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 저 수익 실현 저희가 3번이나 했어요. 지금 또 떨어졌죠. 예. 그래서 계속 물량을 모으고 다 수익 실현, 전액 수익 실현을 안 한 거예요. 저희도 살아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회사의 주식을 손에 쥐면 미래를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상패 공포에 떨면서 잔고가 0이 될지 모르는 위기는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 답답하겠지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상증자 정상적으로 맞췄으면 애초에 불성실 공시 벌점 7점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17점으로 관리 종목 지정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관리 종목 피했으면 코스피 200 퇴출도 이런 불명예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오히려 대규모 증자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증가해서 지수 내 비중이 좀 높아졌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주가 방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결국 증자가 성공했으면 금양 관리 종목은커녕 차근차근 성장 스토리 써가는 농부 2차전지 기업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쉽네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얼마나 이 규제 법에 대해서 그쪽 규제 당국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그 말씀들을 드리는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진정 원했으면 어떤 길이 옳았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 금감원이 모든 기업의 증자를 무조건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투자자 위험을 충분히 좀 알리고 혹시 모를 불법이나 부정이 없음을 좀 확인을 했으면 시장의 판단에 좀 맡겨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허황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공장을 짓고 있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증자를 통한 돌파구를 한번 시도해보게 두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금양은 혁신기업으로 살아남아서 더 큰 가치를 창출했을 것이고 만약에 진짜 결과가 나빴다고 해도
그때는 시장 논리로 도태가 되는 것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이건 뭡니까? 시도조차 못하고 자초되니까 이거는 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약 유증이 승인됐더라면 하는 그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뼈아픈 어떤 후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정전무님 말씀을 다시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의 감정이 제가 들어요. 하나는 정말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기업이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왜 이런 기업을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았을까 하는 어떤 분노입니다. 금양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 빠져나오고 뭐 수익 실현도 해보고 대응을 해본 거, 그런 주식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 시장이 혁신 기업을 길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제가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고, 규제 시스템이라는 이 윗물이 탁 하면 아무리 기업이 노력을 해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전무님 말도 들어보면은 금양의 이야기이자 비슷한 꿈을 꾸는 많은 어떤 중견기업들의 목소리일 거예요. 시간과 돈만 조금 있다면 세계도 놀랄 기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금양의 상황은 그 시간과 돈을 얻지 못한 기업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금양의 실패가 단순히 금양 하나의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금양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너진다면 이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려던 회사가 왜 무너졌지?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제도의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전무님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최근에 좀 약간 속으로 되게 허망한 마음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책임을 묻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시도를 왜 지켜주지 않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뭐 윤철중TV는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시장의 구조와 사례를 함께 좀 얘기를 하고 조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개선을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면 금양의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규제 시스템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누구를 보호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모두가 가슴을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주식 투자, 자산증대를 떠나서 희망을 놓지 않을 겁니다. 금양이 기사 회생해서 투자자들과 함께 어떤 그 제도약하는 기적을 꿈꿔볼 것이고, 그리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일을 계기로 제도가 좀 개선이 되고 다른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의 어떤 꿈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혁신은 응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당연한 원칙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저도 윤철중TV에서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 커뮤니티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